안녕하세요. 포린 니팅입니다. 제 뜨개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 채널은 뜨개를 가르쳐 드리는 채널은 아니고, 제가 뜨개를 하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저 혼자 떠드는 그런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개 하실 때 그냥 뜨개만 하시면 심심하시니까 앞에 뜨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뜨개 하시면서 제 채널을, 제 영상을 들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처음에는 뜨개 정보를 주는 그런 뜨개 채널을 지금도 물론 시청하고 있고, 그렇지만 처음에는 주로 그런 유튜브 채널을 많이 봤었어요. 제가 뜨개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실이 좋은지, 어떤 바늘 아니면 작품 뜨실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거를 알려주시는 그런 채널이 참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그런 채널을 운영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뜨개를 하면서 점점 그런 채널들은 이제 제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뜨개 하면서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뭘 알려드릴 수준은 되지 않다 보니까 좀 여러분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영상을 찍게 되었고, 저는 요즘 뜨는 작품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냥 저 뜨개 하면서 주저리 떠들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뭔가 너무 조용한 곳에서 뜨개 잘 안 하거든요. 전 조용하면은 예전부터 공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공부는 원래 안 됐던 건가? 네.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소음? 백색 소음이라고 하나요? 그런 소음 같은 게 있어야 저도 뭔가 집중이 잘 되는 편이라서, 저와 같은 분들이 또 뜨개 하실 때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들으시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뜨고 있는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뜨고 있는 게 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그냥 뜨고 있는 거라서 제 마음대로. 그래서 작품이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고 그냥 가디건을 하나 뜨고 있어요. 지금 카라 가디건인데 잘 보이실까요? 아직 소매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라 가디건이고, 단추가 풀렸네요. 이런 카라 가디건이고, 사실은 좀 비카라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비카라를 언제까지 입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좀 뜨면 오래 입고 싶은데 디자인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뜨개 유튜브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띵님의 비카라 가디건 정말 예쁜데
제가 그거를 뜨면 일단 소화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뭔가 얼마나 입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카라를 좀 적당한 카라를 넣어서 가디건을 떠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 실은 이게 링구사예요. 부클사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링구사라서 뽀글뽀글 뽀글이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네. 근데 좀 잔 링구사예요. 너무 그런 이 뽀글이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고. 잘 보이실까요? 그래서 그냥 약간의 뽀글함 정도? 저는 이 실로 뭔가 떠보고 싶었어요. 아니, 그냥 가디건이 뭔가 좀 뽀글뽀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실을 선택을 하게 됐고, 이 가디건은 뭐 다른 실로 떠도 되겠지만 이 실로 해야 좀 더 포근한 느낌도 살고 좀 그럴 것 같아요. 디자인이 좀 밋밋하다 보니까 약간 실이 조금 독특하면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은 박신의 실가게에서 구입을 했고, 그 링구 콘사로 구입을 했는데, 저는 그 콘사로 바로 뜨는 게 집에서는 괜찮을 건데 저는 좀 밖에 나가서 많이 뜨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콘을 이렇게 볼로 감아서 이렇게 아이고 볼로 감아서 이렇게 해서 세 겹을 잡고 뜨고 있습니다. 세 겹. 세 겹을 잡고 바늘은 3mm로 뜨고 있고요. 원래는 약간 스모키한 화이트? 그러니까 화이트는 좋은데 약간 좀 스모키하길 원했었어요. 살짝 노란기가 아니라 약간 그레이기가 있었으면 해서 좀 밝은 회색 링구사랑 화이트는 아니고 이거 좀 크림인 것 같아요. 약간 노란기가 한 방울 섞인 그런 느낌? 그래서 이 화이트 색상을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화이트 실이랑 그 밝은색 그레이를 합사를 해서 떠봐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스와치를 떴는데 약간 느낌이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화이트로만 뜨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아서 네, 화이트로만 뜨고 있고, 그리고 너무 하얗면 또 심심하니까 이런 그 앞에 버튼 밴드나 카라 부분은 이렇게 네이비색으로 좀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소매 끝에도 네이비로 포인트를 줄 생각이에요. 좀 과하지는 않게 넣어볼 생각이고, 그래서 그 회색 링구사가 남았거든요. 색깔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제가 가져올게요. 그래서 제가 실을 가져왔습니다. 회색 실은 이 색인데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네, 연한 회색이고, 네, 이것도 역시 제가 이건 삼합으로 감은 거 아니고 원래 삼합으로 감겨서 왔어요.
네. 그래서 약간 심지는 보시면은 심지가 네, 까만색하고 흰색이 그레이가 살짝 섞여 있고 그레이 링구가 보슬보슬하게 있는 이것도 잔 링구 사이인데 이거를 섞으니까 이상해서 지금 따로따로 뜨고 있고 그리고 흰색을 뜨고 나서 회색을 하나 더 뜰까 생각 중입니다. 되게 양이 많아요. 이거 한 콘에 제가 처음에 무게를 안 재봤는데 이만큼. 그래서 되게 크죠. 그래서 되게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요. 가격이 이 그레이는 13,000원 한 볼에. 그리고 화이트는 좀 더 비싸더라고요. 17,000원이었던가? 네, 그래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네, 아무튼 가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흰색을 뜨고 나서 회색을 한 개 더 뜨려고 합니다. 회색을 뜰 때, 뭐, 원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튜토리얼을 만들어 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지 않아도 찍는다. 뭐 그런 느낌으로. 참, 이거, 스르륵 야놀더 있잖아요, 이것도 뭐, 그냥 제가 만들어서 보시는 분이 없어도 올렸는데, 어쨌든 이거 제가 그 영상 찍을 때 10,000원에 4개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서 뜨신 분들이랑, 나눠 가지셔라.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 말은 좀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볼을 꼈다 뺐다 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실마다 하나씩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 쓰고 있거든요. 줄 게 없어요. 나눌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어발이 많으신 분들 대부분 다 문어발이 다 있으시겠죠? 그러면 그냥 여러 개 다 혼자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플라스틱 지관 같은 게 있으면 실에 그 지관을 껴놔서 뭐 옮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지관이 없으면 한번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게 생각보다 좀 물론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좀 피곤하더라고요. 실이 걸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4개 다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이미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제가 뜨면서 또 얘기를 계속 할 텐데 또 요즘 뜨고 있는 게 요즘 많이들 뜨시는 소피 스카프? 네, 소피 스카프를 저도 역시 뜨개인으로서 다량 생산 중입니다. 제일 처음 뜬 소피 스카프는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색깔이 약간 그레이 베이지 느낌의 색이고요. 저는 이거 끝에 이거 달아줬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핸드메이드라는 그런 가죽 뭐라고 하죠, 그거? 가죽 라벨을 목도리에 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조금 여기 소피에 달기에 약간 좀 모르겠어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스카프에 달기에는 뭔가 좀 딱딱해 보였다고 해야 되나? 좀 과했다? 과해 보였다? 그래서 저는
라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두 번째로 뜬 소피 스카프인데 네이비색입니다. 까만색처럼 보이지만 네이비. 되게 짙은 네이비 색깔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라벨을 붙여줬어요. 이 라벨은 그냥 이렇게 한 맛씩 끊어서 파는 그런 거 사서 달아줬고, 그리고 저는 조금 이거 작은 사이즈 아니고 큰 사이즈로 떴는데, 저는 이렇게 너무 원작대로 뜨니까 조금 묶기가 살짝 너무 짧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좀 여유롭게 묶이기를 원해서 원작처럼 느리고, 그러니까 다 늘린 다음에 조금 더 늘림 없이 더 떠주고, 어느 정도 한 5번인가 더 떠준 것 같아요. 5번까지 안 떴나? 5번 뜬 것 같아요. 5번 떠주고, 그리고 줄임을 시작했던 케이스고, 그리고 그 길이가 저는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소피 스카프를 떴고,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민트색으로 떴어요. 이거는 제가 실을 아는 분이 이 실을 주셨어요. 근데 뭘 떠야 할까? 그분은 이제 안 뜨신다고 예전에 사놓으셨는데 이제 안 하신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흔쾌히 주신 실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그걸로 소피 스카프를 떠서 그분을 이거는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이거는 라벨은 안 붙였고 이제 붙여서 드릴 건데, 그분이 이 색하고 이 회색 실을 하나 더 주셨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주 진하진 않지만 진한 회색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분이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도 같이 떠서 저 민트색 1개 그리고 이 회색 1개 해서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에 들어 하실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은 뜨개 한 거 선물 잘 안 하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아이인데, 또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선물했다가 그 선물 받은 분 마음에 안 들면은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제가 소중하게 뜬 작품인데 사랑을 못 받으면 너무 슬프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뜨게 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뜨개 작품들은 선물하지 않습니다. 다 제가 씁니다. 제가 쓸 것도 없습니다. 제가 손이 느려서, 손이 진짜 너무 느려요. 그래서 감히 누굴 떠서 줄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제 거 뜨기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스카프는 괜찮았는데 옷은 제 옷이 아니면은 안 떠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줄 생각을 하면 손이 안 가요. 그냥 제 거를 제가 막 빨리 입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해야 그나마 완성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가디건을 하나 떴었는데, 저희 엄마가 그 가디건을 굉장히
함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디건에 이렇게 줄무늬가 들어가는데 줄무늬를 이제 색깔을 다르게 넣고 싶어서 저는 정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떤 색이 잘 어울리냐, 어떤 색이 예쁘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완전 몰입하셔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거다.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도 가디건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뜯어 보니까 조금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진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큰 것 같았어요. 게이지를 내고 떴는데 그랬더니 그때 이제 막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떠서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좀 크니까 엄마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뜨려고 했는데 엄마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후부터 안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하필 그때 막 뜨고 싶은 다른 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봄에 뜨던 건데 올 봄에 뜨던 건데 아직도 소매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네, 빨리 떠서 드려야 되는데 손이 안 갑니다. 손이. 그래서 저희 엄마가 굉장히 자주 물어보세요. 가디건 다 안 떴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거 뜰 게 있어서 못 뜨고 있다 그랬더니 왜 자꾸 다른 걸 뜨냐는 거예요. 그래서 뜨고 있었는데 자꾸 필요한 게 생겨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입을 생각에 진짜 빨리 떴었거든요. 소매 들어가기 전까지. 그 5mm로 떠서 되게 금방 떠지는 거였는데 딱 드린다는 마음을 가진 후부터 네, 그렇게 안 자라고 있습니다. 빨리 떠서 드려야지. 네. 지금 이 가디건 완성하고 네, 바로 그것도 마무리를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완성하면 또 바로 회색 뜨고 싶어지겠죠? 그러면 또 기약할 수 없는 네, 제가 그래서 뜨고 있는 거를 그 정도 3개 정도 되겠네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궁금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너무 거대하게 걸려 있어서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뭐 뜨세요? 좀 이제 뜨개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겨울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제가 추운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겨울이 시작되는 느낌조차 별로 좋아하질 않아서 가을부터 되게 별로였어요. 이제 겨울이 곧 오겠구나 이런 느낌 때문에 가을부터 느낌이 이제 별로였거든요. 근데 뜨개를 한 후부터는 반가운 거죠. 가을이 참 반갑고 뜨개 옷을 꺼내 입으니까 너무 막 빨리 입을 생각에 이제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무슨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도 막 뜨개 하시면서 뜨개 하시면서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뜨개가 취미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취미가 뜨개만 있으신가요? 저는 취미가 좀 여러 개예요.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가 봐요. 한 개만 해야 되나 봐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취미가 하나면 되나 봐요. 저한테 왜 이렇게 취미가 많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제 나이대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 때는 취미라고 하면은, 요즘은 되게 다양하게 즐기시잖아요? 저희 때는 뭐 취미라는 걸 생각할 때는 이력서를 쓸 때밖에 없었는데, 이력서에 취미랑 특기를 쓰는 그런 칸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취미가 뭔가 뭐 이제 쓰는데 대부분 독서? 네. 그런 거를 쓰는 편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다 할, 제가 20대 때 취미를 즐긴다거나, 모르겠어요. 저만 못 즐겼나? 근데 취미를 즐길 시간이 없었고, 취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때는 대학교 졸업하고 뭐 취업할 생각, 그런 생각들이 많아서, 회사 다니면은 이제 바쁘니까, 또 제가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막 이제 주 5일제가 시행되던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초반에 토요일도 격주로 뭐 출근을 했었어요. 그때 막 이제 도입이 되던 시기라, 그런 공공기관 같은 데는 5일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외국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 5일제 반영이 그렇게 빠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몇 개월? 한 3개월 정도? 토요일에 출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5일제로 바뀌면서 이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요즘은 뭐 4일제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참 좋습니다. 세상이 참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때는 뭐 취미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볼 그럴 여유가 없었고, 나중에 이제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피아노를 치는 것도 좋아합니다. 다른 것도 물론 좋아하는데, 그래서 원데이 같은 것도 저는 되게 자주 해요. 그냥 해보고 싶으면 가서 해보고 배워보고 그런 것 같아요. 손으로 하는 거는 요리 빼고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피아노도 치고 뭐 그림도 그리러 다니고 원데이로 뭐 여러 가지 또 이것저것 하면서 다니고 뜨개도 하고, 그러니까 다들 취미가 왜 이렇게 많냐. 근데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이었어요. 지금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그런 시선들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뜨개를 한 후로, 사실 뜨개를 하기 전에 그림 그리는
시간하고 피아노 치는 시간 뭐 그런 것들이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뜨개를 하고 나서는 피아노하고 그림을 그리는 비중은 아주 현저하게 횟수가 줄어들었죠. 그림은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있고 피아노는 일주일에 한 번 다니고 있는데,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 비율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쨌든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뜨개만 하면 되는데 뜨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세 개를 다 하고 있으니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뭘 진득하게 하라는 거예요. 진득하게. 저는 참 그 말이 너무 싫어요. 진득하게. 그래서 취미를 뭐 하나 정했으면 그걸 진득하게 하라는 거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취미는 내가 했을 때 재밌는 거잖아요. 재밌는 게 많은데 하나만 진득하게 하라니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재미가 없어지면은 안 하면 되는데 왜 재미없는 거를 처음에 그걸 선택해서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왜 뭐 취미를 하나 결정했으면 진득하게 하라는 건지 전 정말 모르겠어요. 재밌는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재밌는 게 한 개만 있는 것보다 인생에서 재밌는 게 10개 있으면 10배로 더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는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면 평생 그 옷만 입어라. 진득하게.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고,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해 줍니다. 재미가 있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다. 그리고 해보고 재미없으면 안 해도 된다. 재미없는 걸 왜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뜨개 하시는 분들 중에 취미가 저처럼 또 여러 가지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취미들을 거쳐서 지금 뜨개에 정착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그런 뭔가 나는 취미를 시작해서 그걸 진득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재밌을 때까지 뜨개 하다가 재미없어지면 뜨개도 그만두는 거죠. 너무 첫 시간부터. 근데 뜨개는 모르겠어요. 재미가 없어지려나? 재미가 없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어쨌든 저는 재미없어지면 뭐든 그냥 그만둘 거예요. 또 재밌는 거를 하면 되죠. 저희 때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것 같아요. 뭔가 한우물만 팔아, 뭐 이런 거? 직업 같은 것도
한 회사에서 뭐 뼈를 묻고 뭐 그런 시작했으면은 끝을 봐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마치 가스라이팅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자랐죠. 부모님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근데 지금은 세상도 달라졌고,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나는 취미를 너무 자주 바꾸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바꿔도 된다. 재미없으면 그만하고, 재미있는 거 하면 된다. 네. 뭐, 여태까지 장비를 많이 투자했다. 그런데 또 다른 걸 해서 또 투자하는 거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들도 뭐 여유가 되면 투자하는 거죠. 투자했어도 재미없으면 그만두는 거죠. 투자했다고 해서 뭐 그거를 뽕을 뽑느라고 더 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 그래서 뜨개도 뭐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장비 구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은 그냥 구매해서 재미있게 즐기고 재미없어지면 나중에 또 정리하면 되니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그냥 편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저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이 뜬 것 같아요. 지금 줄여야 되는데 잠깐 코 좀 셀게요. 이게 실이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분명한데 장점은 뭐냐면 코 모양이 예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코가 그렇게 가지런하고 예쁘지 않거든요. 근데 저의 코 모양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잘 안 보이시죠? 약간 세로줄만 어느 정도 보이고 코 모양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코가 예쁜지 안 예쁜지 그런 거에 별로 의식하지 않고 떠도 되는 반면에 이 코수는 그래도 셀 수가 있는데 단수 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단수를 세는데 조금 어려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장단점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아요. 다 녹고 있어. 안 섞이네요. 밑에 우유까지. 저으려다가 귀찮아서 그냥 시간 지나면 섞이겠지 했는데 안 섞이네요. 이제 저녁을 먹을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드시나요? 저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 지금 12년이 넘었고 13년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2010년 2월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아이는 없고 남편하고 둘이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 남편이 지금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서 제가 저만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뭘 시켜 먹을까? 근데 전 사실 그런 것도 잘 못해요. 그런 주문 같은 거 항상 남편이 막 쿠폰 같은 것도 되게 잘 쓰고 뭐 그런 거 싸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장 보는 그런 것도 그냥 다 남편이 주문하고, 저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뭐 사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주문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뭐 주문해서 먹으려면 뭐 앱을 설치를 해야 돼요. 뭐 요기요나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떡볶이를 그냥 해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남편이 화요일 날 저녁에 오기 때문에, 남편 있으면 저는 유튜브 촬영하기가 참 좀 그렇더라고요.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방에서 찍으면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남편 없을 때 앞으로 촬영을 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그래서 내일하고,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10월 며칠 일요일이지? 23일인가? 23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영상을 더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찍는다고 해서 뭐 지금 영상이랑 뭐 윗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계속 이거 뜨는 영상만 주구리장창 있을 건데, 물론 또 다른 쉰소리를 하겠죠, 제가. 어쨌든 그래서 또 찍게 될지 아니면 지금 찍고 있는 영상만 편집해서 올리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제가 뜨고 있는 게 다양하거나 아니면 뭐 손이 빨라서 이거 빨리 뜨고 또 다른 거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긴 할 텐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욕심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도 이 가디건을 한동안 보게 되지 않으실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줄였어요. 다시 뒤로 돌아가야겠어요. 이게 영상을 찍으면서 뜨려니까 집중이 잘 안 되네요. 그냥 무한 겉뜨기면 상관이 없는데, 줄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리면서 떠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금방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또 수정하느라 말이 없어졌죠? 근데 요리하는 것도 진짜 너무 어려워요, 정말.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요리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요리가 사실 성격에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뭐 해먹지?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 늘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하는 게 저는 참 피곤하더라고요. 오늘 뭐 먹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게. 예전에 진짜 결혼 전에 퇴근해서 집에 가면 엄마가 저녁 해주시고 그랬던 시절이 참 그때가 좋은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 계속 요리를 뭐 자주 하진 않아요. 저도 일을 하기 때문에 요리를 자주 하지는 않고 가끔 해서 그런지 아니면 요리하는 거를 즐기지 않아서 그런지 요리가 전혀 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이 느리다고 했잖아요. 뜨개도 느린데 요리도 되게 느려요. 재료 준비하는 데만 막 한참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2시간, 3시간씩 요리해가지고 요리 막 1개, 2개 막 이렇게 나오니까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심지어 그렇게 했는데 맛이 없으면은 진짜 저 그래서 요리하고 그냥 버리고 나가서 먹은 적도 있어요. 요리 안 한 척하고 남편한테. 진짜 그때 뭐였지? 음식 뭐였는지 메뉴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남편 퇴근하기 전에 막 요리를 했다가 망해가지고 남편 퇴근 시간에 밖에서 먹자 그래서 요리 안 한 척하고 밖에서 먹었습니다. 지금은 밀키트 같은 게 나와서 좀 편해지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찌개 양념 같은 것도 다 따로 살 수 있고 그래서 참 세상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집안일, 결혼하신 분들 집안일 할만하신가요? 전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저는 밥을 하기가 너무 귀찮아요. 쌀 씻기도 싫어요. 그냥 밥이 그냥 전기밥솥에 늘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햇반을 가끔 이용하기는 하는데 햇반만 먹을 수는 또 없더라고요. 밥을 하기는 해야지. 햇반을 이제 비상시에 쓰려고 사놓으면은 밥하기 귀찮으니까 계속 비상용 햇반을 먹다가 햇반을 다 먹으면 밥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요리 잘하시는 분들 진짜 부러워요. 아니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하고 요리를 재미있어 하는 분들도 물론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 다 잘하시겠지만 그런 거 너무 부러워요. 저는 청소도 잘 못하고 게으른 거죠. 그냥 게을러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여행을 4박 5일 갔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없는 지 지금 3일 차에 접어들었는데 집이 아주 난장판입니다.
오기 전날 청소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제 떡볶이를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떡볶이는 하지 않았고요. 떡볶이는 안 했고, 대파가 없어서 중요한 재료가 없어서는 아니고, 남편도 없는데 요리는 무슨 요리입니까? 그냥 저 냉동실에 제가 비축해 놓은 떡을 가져왔습니다. 압구정 공주떡입니다. 떡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떡을 먹으면서 방송을 촬영을 하다가 바로 안 되겠다. 그냥 말을 해야겠다. 네, 빨리 촬영을 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 전에 뜨던 카라 가디건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목이 생각보다 좀 깊게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목이 좀 덜 파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핏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특히 이 드롭 숄더 부분, 전 드롭 숄더를 좀 좋아하는데 드롭 숄더가 꽤 예쁘게 내려오고 품이 좀 넉넉하게 했는데 생각보다 더 넉넉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좀 크게 입으려고 했던 거라서 지금까지는 마음에 드는데 사실 소매는 어떻게 마무리할지 결정을 아직 못했어요. 뜨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버튼밴드가 아니고 그 고무단을 소매에 하는 게 그닥 예쁠 것 같지 않아서 겉뜨기로만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라벨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라벨은 한마에 1,500원? 한마에 1,500원을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소품에는 이 라벨을 달 것 같고 이 라벨을 옷에 달기에는 좀 작은 것 같아서 나중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옷에 다는 거는 조금 더 두꺼운 용도로 이런 꽃 프린트가 있는 이런 라벨로 샀어요. 그래서 좀 더 두껍게 옷에 라벨이 될 수 있게. 이거 아무래도 이 가디건을 완성하면 거기에 이 라벨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조금 실을 바꿔서 이 소매가 좀 늘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소피 스카프를 뜨면서 이야기를 마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옆집에서
뭐 맛있는 거 해먹는 것 같아요. 음식 냄새가 나네요. 저는 그 사이에 떡을 해동을 시켰고, 그리고 빨래를 아까 돌려놓고 빨래가 다 됐는데 영상을 찍는다고 끝난 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래를 건조기에 옮겨놓고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제 자작 가디건은 처음에 뜰 때 뒷판에서 시작을 하고요. 탑다운이기는 한데 한 번에 쭉 뜨지는 않고 뒷판을 먼저 경사뜨기로 이제 뜬 다음에 경사뜨기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뒷판을 좀 이 겨드랑이까지 뜨고, 그리고 이 앞판을 여기를 연결을 해서 이 목 부분을 늘리면서 역시 겨드랑이 있는 쪽까지 내려와서 이제 거기부터 합쳐서 뒷판하고 합쳐서 같이 아래로 떠내려가는 탑다운 방식이긴 합니다. 이 드랍 숄더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이거 튜토리얼을 찍을까 말까 사실 고민이에요. 근데 영상을 저는 이렇게 제가 이 스르륵 야놀더 저렴이 버전 영상을 올렸는데, 저는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은 영상이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 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영상인데 제가 제 채널에 들어가서 보지 않는 한 이게 검색도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 홈에서, 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조회수는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 몰라요, 그분들은. 저는 검색조차 안 되는데. 그래서 제 친구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제 유튜브를.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볼 수가 없다, 나도. 볼 수가 없어요. 올려는 놨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못 찾는 걸까요? 검색어를 입력을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도 찍고는 있는데 몇 분이나 보실지. 그래서 튜토리얼도 뭐 그냥 만들 수도 있지만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정말 한 분 한 분 봐주시는 게 진짜 참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봐주시는 몇 안 되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구독자가 오늘 기준으로 한 분이시거든요. 구독자가 생기면 알림이 오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뭐가 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구독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뜨개를 하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구독을 그냥 누르시는 분인가? 그래서 되게 뭔가 감사하기는 한데 그냥 막 누르고 다니시는 분 같아서 사실 뭐 제 영상을 챙겨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구독자가 한 분 계시다는 거 캡처를 해놨어요. 앞으로 구독하시는 분도 생기고 뭐 같이 나중에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뭐 라방 같은 거.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유튜브를 하려고 결심한 이유가 나중에 제가 뭐 뜨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물론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은퇴를 한 후에 뜨개를 하는 공간에서 뜨개를 하면서 이제 다른 뜨개를 하시는 니터분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만들어도 아무도 안 오면은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뜨개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나중에 그런 공간을 만들었을 때 친구들이 자주 놀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같이 이렇게 뜨게 하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싶어서 유튜브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구독자분이 조금 늘어나면 라방 같은 거 해서 막 얘기도 나누고 싶고, 지금은 물론 여러분들께서 뜨개 하실 때 제 영상을 들으실 수 있겠지만 일방적인 거잖아요. 저의 일방적인 수다일 텐데, 물론 이제 뭐 댓글 같은 거 남기시면은 저랑 제가 이제 답글도 드리고 어느 정도 소통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일방적인 방향이라고 하면 나중에는 저는 진짜 여러분 얘기도 듣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막 이렇게 말이 아까 되게 많다고 했는데 낯은 좀 가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말이 많다기보다는 조금 친해지면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좀 차가워 보인다고 하기도 하시는데, 진짜 금방 친해지기도 하고, 친해지면 말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왜 이야기를 또 했을까요? 이렇게 기억이 방금 한 말도 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래서 소통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참, 제가 전에 함뜨 같은 것도 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함뜨는 너무 재밌는데 도움도 되게 많이 되고, 제가 톡을 주고받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성격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은 되게 잘하는데 막 카톡으로, 일단 아까 손이 느리다고 했는데 카톡도 되게 느려요. 그래가지고 그 입력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막 입력하고 있으면 그 함뜨는
그 방에 계신 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막 내용이 막 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막 저 위에 있는 거에 막 답장을 하고 있고 막 제가. 근데 사실은 그 답장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답장이라고 해야 되나? 답장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 뭔가 끼어들어서 같이 얘기를 나누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느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뭔가 다 일일이 이렇게 반응해 주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함뜨는 너무 재밌었는데, 제가 이제 대화를 안 하고, 그냥, 뭐, 뜨다가 모르는 것만 물어보면 또 너무 좀 얌체 같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함뜨는 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하다가 이제 나왔어요. 지금은 함뜨는 하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그 라이브 방송하는 것도 그런 것도 좀 걱정이에요. 막 뭐 옆에 막 채팅창 같은 거에 뭐 쓰시면은 반응을 빨리빨리 해드려야 될 텐데 막 읽는 것도 힘들 것 같고. 근데 라방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제가 뭐 들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맞죠? 막 저 얘기하면은 막 채팅으로 막 뭐 이제 입력해 주시면 그거 보면서 소통하는 뭐 그런 거 맞죠? 잘 모르겠지만 그게 잘 될란가 모르겠어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런 쪽으로 좀 약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제 마음은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소통하고 싶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진짜 만날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영상 좀 길었는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 주 동안 즐겁고 행복한 뜨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그럼 안녕. 그럼 저는 떡을 먹겠고, 그리고 여러분 떡을 먹으면서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이 가디건을 입어봤습니다.